다음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이템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 전국위가 만능키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의총과 최고위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을 했고 네. 이제 속도를 조금 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출범을 위해서는 아직 사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키를 잡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 오늘 아예 날짜까지 못을 박으면서 비대위 출범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5일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상임 전국위를 먼저 열고요. 네. 다음 주인 9일에 전국위까지 열어서 오늘로부터 일주일 안에 이 비대위 출범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속전속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전국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이 비상대책위원장 이 내정자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비상대책 위원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모든 게 다 일주일 안에 지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네. 당 사무처 일단 오늘 이 서병수 전국위 의장에게 네. 이 비대위 시나리오나 일단 어떤 위원들 후보들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는 등 실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속도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스케줄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상임 전국위를 열고 그 뒤에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이 전국위를 열어서 이 비대위를 아예 출범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 전국위 전국위에서 대체 뭘 논의하고 뭐를 의결을 하는지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당원 당규 해석을 맡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대위 말 그대로 이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상 상황이 되어야 출범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과연 비상인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해석을 이 당원 당규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상임 전국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 지금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병수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에서는 기능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국위원회에 올릴 어떤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작성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두 가지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런 이제 당헌 개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의결해야 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작성을 상임정국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이나 유권 해석이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임 전국위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걸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이 개정 안건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비대위원장을 지금 임명을 할 때 네. 원래는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대표나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당대표 없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또 해석도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좀 당규를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전국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국위 의결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관할하게 된 이 서병수 이 전국위 의장이 지금 비대위 전국에서 어떤 좀 키맨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국위를 열려면 결국은 이 선행 조건이 상임 전국위가 열리고 상임 전국위에서 이 의결을 한 다음에 전국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글쎄요 최고위를 여는 것도 3번 만에 겨우 열어서 이 의결을 했는데 상임 전국위는
제대로 또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네. 이 상임 정국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면서 일정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걸 우려하는 이유, 과거에 이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개정을 못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2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연장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이 한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상임 정국위를 모집을 했는데 네. 여기서 45명 중에 17명만 참석을 하면서 의결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정족수는 몇 명이냐? 이걸 알아보려면은 궁금하네요. 전국 상임위 총 인원부터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문의를 했는데 기조국에서도 답변이 온 게 아직 파악 중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글쎄, 근데 지금 파악 중인 게 맞는 걸까요? 지금 파악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언론에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네.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 전례를 보면 현재의 조건이라면은 한 상임 전국에 80여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려면 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과반을 채우기 위한 노력에 당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족수가 채워져야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근데 이 비대위 논란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그럼 징계가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비대위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사실 논란이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오늘 서병수 의장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를 만들. 아니요, 그건 제가 생각을 할 적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네, 심지어 지금 이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 사고로 정리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고인지 권리인지 상임 정국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야 한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SNS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이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다라면서 당원 당규도 바꾸고 비상은 아니라더니 또 비상을 선포하는 현재 상황. 이 내부 총질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참 달라졌다, 잘하고 있다라면서 비꼬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좀 반어법이겠죠. 잘하고 있다, 뭐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반어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위가 저희 뭐 키워드에도 있었습니다만 맞는 키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각종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 전국위를 열어서 한 번에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한 번에 해결을 하려니까 지금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현정 위원님. 네. 서병수 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임 전국위에서의 논의가 좀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말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럼 정말 논의를 해봐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대위 출범할 게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참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 당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예전 같으면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당대표가 사퇴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다 없애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당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이 원래 당헌은 좀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 정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정책 합의로 움직이는 게 정당의 기본이거든요. 네. 정당이 막 당헌 따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제 그렇게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해석, 그다음에 당헌 변경,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거냐 아니냐. 네. 왜냐 비대위가 뜨더라도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 당원권이 끝나면 나는 법적으로 내가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중 대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데 할 때 막 대표 소송하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 넘어가면 또 이게 당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과 이런 이 당원 변경으로 인해서 일체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답답한 마음에 이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근데 상임정국위에서 이거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더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안개 속에서 그나마 좀 윤곽이 그려지는 건 그래도 비대위가 출범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대위가 출범할 때 사실 초반에 다들 좀 의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파동이 있고 며칠 뒤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아유 해프닝인데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줄 알았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수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 울산에서 오는 전용기에서 권 원내대표를 격려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이제는 전직이 된 이 조수진 네. 전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공교롭게도 그 문자 파동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울산의 진수식 때문에 내려갔다. 그런데 올라오는 헬기에서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울산 진수식에서 문자 파동으로 며칠 고생했다라는 건 고생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말씀하신 거가 좀 과장되고 좀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고 계속 하니까 대통령이 네. 기운내라 정도 하지 않으셨을까. 조 전 최고의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죄송하다고 계속 하니까 네. 대통령이 기운내라라는 취지로 좀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 사실 그 비행기 전용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 것 같지만 네. 이 대통령실 그리고 당시 있었던 의원들 모두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수진 의원의 얘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뭐 이 문자 파동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뭐 마음으로 이렇게 안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비대위가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한 부분은 맞는지 이것도 좀 의문인 게 사실 뭐 공교롭게도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최고위원들이 마치 짠 것처럼 줄줄이 사표를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조수진 전 의원은요, 이 네. 다른 최고위원들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이 집단 사퇴 부분이 정말 윤심에 따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네. 최소한 자신은 뭐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다. 네.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면서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이렇게 당이 전략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이 대통령 개입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은 작용하지 않았다. 근데 그 근거가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렇게 중구난방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보이지 않는 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 그럼 뭐가 이거 중요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뭐 지금 이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각자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현진 최고가 이미 사퇴를 했는데 네.
정치는 한번 사퇴 선언하면 끝인데 다시 최고위원 가서 의결한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최재형 의원 뭐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이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당이 비상 상황이 맞냐?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공개해서 된 거지 이게 비상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태경 의원도 한 20분 전에 지금 성명 발표했거든요. 뭐라고 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서병수 의장이 정국희 의장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 복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이건 오류다라고 하면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 당규도 중요하고 뭐 인비지블 핸드도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합의가 안 되느냐? 네. 이거에 촉발된 거는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를 내부 총질이란 대통령 문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이준석계 반발을 무마를 하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책임질 사람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그러면 당든 쪽에 반발도 무마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니까 최고위원은 또 가져간다고 하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원들이나 내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풀려면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이거 자기 뭐 좀 그런 권한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사퇴를 하려면은 다 사퇴를 해야죠. 네. 일부만 사퇴라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 무한 도돌이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한 도돌이표예요. 무간지옥에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이 열린다고 이게 승복을 하겠어요? 근데 전국이가 맞는 키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달았잖아요. 전국에서 어쨌거나 뭐 우여곡절 끝에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인 아까 전에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그러면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 이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은 총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이게 공평하게라도 보이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라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더라도 네.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본인이 다 안고 그러니까 새로 비대위원장 뽑혔는데 원내대표가 권성동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와 퇴신이 됐다. 와 국민의힘이 새로 났다. 이렇게 바라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놓을 분들은 다 내려놔야지 이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에 이어 무간지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아주 쓴소리를 또 같이 붙여주셨습니다.